자, 6번.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은 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나 갖다가 쓰냐면 A보다는 확실하게 작다라고 할 수 있는 C값, 그리고 B보다는 확실하게 크다라고 할 수 있는 C값, 즉 A, B 사이에 있는 C라는 식을 하나를 더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1 때 절대부등식 부분에 서 있죠. 명제 끝부분에. 그러면 이러한 C가 존재하기만 하면 A는 확실하게 C보다 크고 B는 확실하게 C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A는 무조건 B보다 클 겁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 하나를 더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5번처럼 양변에 단순히 얼마를 더하는 걸로 계산식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 부분에서 조금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막힙니다 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n이 미안해요. k가 1일 때, 즉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규칙성이 성립하는지를 보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뒤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명제는 성립합니다 라고 증명해과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수학적 귀납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를 풀어갈 때 빈칸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 또는 식 전체를 정리하는 게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수학적 기납법 챕터가 문제인 게 아니고 지금까지 니네가 풀어왔던 식을 다루는 방법들, 식 변형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풀 6번 같은 경우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했던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 니네가 공부를 할 때 뭔가 좀 헷갈린다면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보충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6번에 다음은 n이 5 이상인 자연수래요. 특이하게 얘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5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6번 문제. 자, 첫 번째. 일단 시작은 되는지 한번 봅시다. n이 5 이상인 자연수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n이 5일 때는 그러면 이게 성립하니? 라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은 2의 5제곱이고요. 그러면 이게 5의 제곱보다 큰가요? 이걸 보면 되죠. 2의 5제곱이니까 여기가 32가 될 거고요. 그거는 5제곱인 25보다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 일단 시작은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니? 라는 걸 볼 거야. 자, 그러면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냐면은 2의 k제곱은 k의 제곱보다 큽니다 라는 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니? 라는 걸 봐야 되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지수만 좀 색깔을 바꿀게요. 2의 k 플러스 1제곱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쪽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1을 곱해서 2k의 제곱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뭐를 증명해야 되는 거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뭐보다 큰 거?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위에 적어놓은 요 부분, 위에 적어놓은 요 부분을 가지고 A, B, C를 맞춰서 선생님이 다시 적어주면요. 나는 A가 순서가 바뀌었다. 여기다 적자. 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나온 식은 쓸데없이 A가 B가 아닌 다른 식보다 큰 게 나왔어요. C보다 큽니다 라는 꼴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뭘 증명해야 돼요? C가 확실하게 B보다 큰지 얘들을 가지고 C가 확실하게 B보다 큰지 이걸 찾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K일 때 성립한다고 여기에 이 식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양변에 2라는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바뀌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성립한단 말이야. A가 C보다 크다라는 거. 그럼 이제 C가 B보다 크기만 하면 위에 적었던 얘처럼 결론적으로 A는 B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 라고 증명할 수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증명의 포인트가 살짝 한번 틀어집니다. 뭘 증명하는 거냐면은 그러면 과연 2의 K제곱이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니?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넘겨보면요. K제곱이고 2K제곱이라서 K제곱이 하나가 남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K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놈은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2K이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에 1이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K-1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2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절대부등식만 가지고 풀면 아니 쌤 제곱이니까 0 이상이고 걷다가 빼기 2니까 반드시 양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K가 1, 2, 3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n이 5부터 시작이죠. 그럼 얘는 5부터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맞아. 무조건 이쪽이 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것도 여기서는 가만있어 봐. 요것도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적는 게 아니고 빈칸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빈칸을 맞춰가는 계산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위식의 양변에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나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k가 5 이상이면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은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뭘 계산해서 얘가 나왔었니? 이걸 이 항에서 정리하면서 나왔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2k 마이너스의 1이고 얘는 아까 선생님이 적었던 거랑 똑같네요. 아니 괜히 지웠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적읍시다. k-1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2입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k-1 전체의 제곱. 자, 이게 0보다 큽니다. 그죠? 이렇게 되실 거고. 자,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처음 있던 식입니다.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k의 제곱은 뭐보다 크다? 2k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준 것보다는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C라는 식이 K, 2K 제곱이었죠. 그래서 얘를 K 제곱에다가 플러스 K 제곱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보다 커질 수밖에 없냐면은 요놈식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K 제곱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플러스 K제곱 여기다가도 플러스 K제곱 부등호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K제곱이 여기 있어요. 얘는 K제곱에다가 플러스에 2K에다가 마이너스 1 해준 거 얘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해하겠는데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안 바꿨네요. 미안해요. 여기 플러스. 어쩐지 완전 접식으로 안 바뀌더라. 자, 그래서 요게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찾고 싶은 뭐가 나왔어요? b라는 식이 여기서 생겼죠. 그러면은 결국 c는 b보다 어때? 크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c가 b보다 큰가요? 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는 확실하게 c보다 크고 c는 확실하게 b보다 크니까 따라서 a는 무조건 b보다 커질 겁니다 라는 증명이 끝납니다. 성립하나요? 예, 성립해요. 따라서 라에 들어갈 식은요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들어가주면 돼요. 보기에서 정답 찾으면 1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잘 안됩니다. 해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지만 수학적 기납법 부분에 증명문제 빈칸이 그렇게 술술술 잘 채워지는 애들의 비중은 많아봤자 반 정도 될까 말까예요. 자, 이 왜 그러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단순 계산의 반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식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앞부분의 과정을 빼버리고 뒤에 있는 계산에 집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안되면 답지 옆에 펼쳐놓고 푸는 이상한 분들 있죠. 지가 생각을 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남이 세워놓은 식을 보고 계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의고사를 치면 2점짜리 3점짜리까지만 확실하게 풀고 4점짜리부터는 정답률이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대가 70점 돼서 머무실 거고 잘 나오면 70점 그러면 이제 등급으로 나누면 뭐 한 잘 나오면은 3등급 났다가 아니면 4등급 났다가 뭐 컨디션에 따라서 3, 4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수학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세워놓은 식이 맞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들을 풀 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추가 문제 숙제들을 내드리기는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로는 조금 연습하기는 작죠. 그 문제들하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시중 문제집들을 병행해서 보는데 안 될 때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절대 혼자 스스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는 처음에는 일단 방정식부터 풀어요. 알겠죠? 방정식부터 연락에 풀어가지고 이게 좀 감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등식을 도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방정식 풀었다, 부등식 풀었다 이러면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반드시 정답률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 수원 수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능이 여러분 학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과연 이게 수원 수투에서의 난이도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뭐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단계가 빠질 수도 있겠죠. 수열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 난이도를 배분을 하다 보면 그치?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12년 동안 학교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놈의 대학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인데 내가 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치는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면 그리고 특히나 그게 다른 아이들이 많이 틀려서 내가 맞추는 걸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라면 충분히 연습을 해서 맞춰가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힘들다고 저거 하지 말고요.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식을 정리를 해보고 일단 생각들을 많이 좀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수원 과정은 끝이고요. 다음 강의는 아마 수투가 될 것 같아요.